매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명쾌한 분석과 함께 강력한 하이킥을 날려드립니다. 사건 하이킥! 네,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가수 이루 씨가 지난 월요일 밤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전도됐고요. 사고 당시 이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이루 씨는 불과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건은 다행히 큰 사고나 인명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늦은 밤에 강변북로에서 난 사고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런데 이 연예인 음주운전 사고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저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랬죠. 예, 이런 사고가 왜 끊이질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각자 연예인마다 또 상황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양성은 네. 있겠지만요. 조금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나는 오만, 네. 두 번째는 연예인병. 무슨 말씀이냐면 좀 제가 강하게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만이란 거는 나는 괜찮아라는 거거든요. 네. 나는 술도 세고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아라는 그런 오만이 좀 퍼져 있는 게 아닌가. 네. 두 번째는 대리기사를 왜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연예인이니까 술 취한 모습 대리기사에게 보여주기 싫어라든지 네. 그런 극복해야 할 그런 예를 들어 그 주윤발, 저울룸파 같은 정말 세계적인 명배우는 지하철에서 시민들과 대중들과 어울려서 다닙니다. 네. 그게 왜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극복을 하고 다시는 연예인이든 누구든 알려진 사람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 이루 씨와 함께 탑승한 동승자가 있었고 지금 네.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분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마 조사에서 음주에도 동석을 했고 음주 네. 사실을 알면서도 동석하고 말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 주셨던 언급했던 전 그 상황에서도 네. 동승했던 여성 골퍼 프로골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그 방조를 넘어서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해서 사법 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행위를 했었죠. 이런 네. 부분들을 다 밝혀내서 처벌해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석 달 전의 일이거든요. 네. 예,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본인이 운전했다 진술을 하고 이루 씨는 불송치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수사를 했더니 이루 씨의 운전 모습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네. 이 음주운전권은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이루 씨가 그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니까 동승했던 그 여성이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CCTV 확인을 해봤더니 술집 앞에서 술 먹은 다음에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포착을 했단 말이죠. 딱 여기서 문제는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죠. 네. 그때 이루 씨에게서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처벌 대상보다 밑돌았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드마크 방식이라고 해서 그 경과된 시간, 몸무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을 하면 추정 알코올 농도가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추정 알코올 농도가 단속 대상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루 씨의 음주운전이 성립이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을 한 여성은 범인 도피죄의 범죄 혐의는 성립이 되는 거죠. 네. 네, 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 버린 그렇네요. 겁니다. 그분은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5536님도요. 일반인도 이렇게 잡아떼기만 하면 무혐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씁쓸한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 지금 연말이고 네. 송년회다 해서 지금도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다들 음주를 하시고 집에 갈 때 네. 그 기로에 서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한 모금 한 잔을 드셨더라도 절대로 네. 운전자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그럼요. 하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루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어찌 보면 이게 운이 그 당시에 오히려 운이 나빴죠. 그때 걸렸어야 이번 사고를 안 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코 그런 운 기대지 마시고요. 절대로 음주 한 잔이라도 하시면 운전대 잡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 거실벽에 설치돼 방문객을 확인하거나 집안을 관리하는 장치를 월패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월패드를 해킹해서 40만 가구의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해킹 위험성을 언론에 알린 보안 전문가였는데 경찰은 영상 판매 여부와 성범죄 입건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네. 이 뉴스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건 가장 편하고 믿을 만한 공간인데 여기에서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그렇죠. 정말 소름 돋는 일인데요. 네. 경찰이 밝히기를 아파트 단지 638곳에 40만 세대 이상이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네. PD 이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 느낌이죠. 네. 혹시라도 저희 집에도 이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혐의자가 혹시 우리 집 영상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집안에서 편하니까 편하게 행동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모습을 어딘가 올려서 누군가에 보여준다면 저도 사실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테니까요. 네. 아마도 수없이 많은 이러한 월패드라고 불리는 것이 달려져 있는 공동주택 등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공포와 불안과 분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근데 충격적인 건 이 해킹을 한 사람이 보안 전문가였던 사실입니다. 예. 월패드 보안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해킹을 하고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심리를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거짓말이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과거에 조세형이라는 전문 범죄자가 절도죄로 올해 복역하고 나와서 개과천선의 대명사라고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채용도 해주고 뭐 전도사도 되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일본 가서 남의 집 들어서 도둑질하다가 걸렸는데 내가 일본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었고 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거는 자기가 뭔데 그 보안 체계 점검을 합니까?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 전에 아마 본인이 범죄 전과 때문에 취직이나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자기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러한 범행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힐 거야라는 그런 심리라고 봐야죠. 네. 사실 아파트 월패드가 이렇게 쉽게 보안이 뚫린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충격인데 이런 해킹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 사람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고요. 네.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처벌해야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열쇠 수리하시는 분이 몰래 열쇠를 복제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네. 이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업상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전혀 해서는 안 될 범죄적 방법에 사용한 것이거든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집에 아주 고가의 방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관리 회사 등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건 하이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